오늘 장 내일 장에 트레이딩합니다. 글로벌 증시가 제대로 조정받는다 싶었던 이번 한 주. 어김없이 코스피는 1860을 장중 이탈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오늘 이번 주 저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은 7연속 팔면서 1조 넘게 주식을 던졌는데요. 문제는 코스닥이죠. 이번 주 후반에 빠르게 시세를 반납한 코스닥. 오늘만 해도 기관은 11년 만에 가장 많이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팔아치웠습니다. 엔터주, 게임즈는 급락을 거듭했는데요. 실적이 안 되는 종목은 끝까지 안 되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관이 미리 빠진 자동차주는 오늘 대거 매수하는 등 포트 재편 움직임도 약간 포착이 됐는데요. 시황센터 가서 코스닥 종가까지 모조리 챙겨 듣고 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1월 16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최근 코스피 시장에는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와 유로존 리스크가 잠재한 가운데 전일에는 중동의 정정 불안까지 가세하면서 최근 코스피 지수는 2개월째 내림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글로벌 악재들이 이미 시장에는 노출돼 있지만 여전히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락으로 장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약세장을 펼쳤는데요. 오후 들어서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커져 장중 1860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53% 하락 흐름 보이면서 1860선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거래일째 매도 공세를 펼쳤습니다. 1375억 원의 매도 물량을 출회하면서 지수의 하락 압력을 불어넣었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개인도 매도로 전환하면서 오늘 400억 원이 넘는 동반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1733억 원의 매수 공세 펼쳤지만 지수를 상승으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름세로 장 출발했지만 장 초반 이내 하락 반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기업의 어닝쇼크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후 들어서면서는 기관의 매도 공세가 더욱더 강하게 들어오면서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2.20% 하락하면서 483선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공세를 펼쳤습니다. 기관 쪽에서 1,0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 나타냈고요. 외국인도 소폭이나마 129억 원의 매도 공세 펼쳤습니다. 개인 쪽에서 1,201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 공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소폭의 오름세로 장 출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기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우세한 상황인데요. 오늘 환율은 5원 50전 상승하면서 1092원 20전에 장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80% 오늘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주당 24,000원씩 빠지며 137,0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까지 이 자동차 3인방의 오름세가 좋았는데요.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장중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현대차 쪽에서 2%에 가까운 상승 흐름, 현대모비스도 강보합권, 기아차가 6% 이상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오늘 58,200원에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1% 이상의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92,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한국전력은 이어지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장 펼치다가 오후 들어서면서 1% 이상의 오름세로 오늘 27,6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오늘 4.59% 급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24,9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오늘 2.56% 상승하면서 26,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CJ 오쇼핑도 1% 이상의 오름세 보였고요. SK브로드밴드가 강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6%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4,88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M이 오늘 오후 들어서면서 낙폭을 더욱더 키웠습니다. 4.48% 떨어지면서 27,7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포스코 ICT가 3%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7,110원에 장마쳤습니다. 반면 SM의 경우 3거래일째 하한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실적 부진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증시가 하락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IT주 주가는 홍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80%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주당 24,000원씩 내리는 모습 보였고요. LG전자가 약 보합권, 반면 삼성 SDI는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151,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LG 디스플레이는 0.58%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조선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업황부진으로 인해 신저가로 추락했던 조선주 주가가 반등을 시도하는 하루였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이고요. 대우조선해양이 2% 이상의 내림세 보이며 21,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TX조선해양도 1% 이상의 내림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증권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약세장을 펼친 가운데 증권주 역시 동반 내림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삼성증권이 약보합권, 미래에셋증권 역시 1% 이상 빠지면서 오늘 28,0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우리투자증권 역시 2%에 가까운 하락 흐름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중국 기업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급락세를 거듭하면서 중국 기업주 역시 동반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차이나킹이 오늘 11.08% 급락세 보이면서 2,97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차이나 하오란 역시 6% 이상의 내림세, 차이나 그레이트와 웨이포트 역시 3%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SK컴즈 살펴보겠습니다. SK컴즈가 SK플래닛과의 합병설에 장 초반에는 상한가까지 올라갔는데요. 11시쯤 합병설을 부인하면서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막판 들어서는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면서 1.88% 오르며 7,04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맥스로텍 살펴보겠습니다. 맥스로텍이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인 오늘 하한가까지 떨어졌는데요. 맥스로텍 하한가 보이며 오늘 9,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한세실업 살펴보겠습니다. 한세실업이 하락장 속에서도 오늘 나홀로 급등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막판 들어서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기는 했지만 1.69%의 오름세 보이며 18,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현대PNC 살펴보겠습니다. 현대PNC가 3분기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현대PNC 상한가 나타내며 장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DI 살펴보겠습니다. 일명 사이테마주라고 불리는 DI가 3분기 어닝 쇼크에 이틀째 하한가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DI 5,17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웅진에너지 살펴보겠습니다. 웅진에너지가 3분기 실적 실망감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점심 이후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오늘 12.61% 하락하며 1,94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영희였습니다. 네. 결국 일본 니케이는 2% 넘게 오르면서 끝났고 상해 종합지수는 현재 아직 종료가 안 됐는데요. 2000선이 그야말로 타이트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무지막지하게 코스닥에 하루 만에 1,000억 넘게 순매도한 날 뭘 팔았나 보니까 SM 파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SM은 오늘까지 3일 연속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여의도로 가보죠.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코스피는 1,900에서 시작했다 1,860. 더 문제는 코스닥이 이번 한 주에 7% 넘게 급락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재정 절벽 우려와 유럽의 경기 둔화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확인 욕구가 높아진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코스피와 코스닥 증시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금일 9.89포인트 하락한 1860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개인은 400억 그리고 외국인은 1365억 원을 매도한 반면 기관이 1730억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 주 시장 자체가 좀 큰 폭의 좀 하락을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코스닥 시장의 하락세가 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의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주 들어서는 점진적으로 좀 해소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예. 자, 다음 주에 이런 안 좋은 투자 심리가 어떤 걸 계기로 좀 좋아질 수 있는가? 코스피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라는 가격 메리트 외에 뭔가 진정한 동력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다음 주 전망과 필요한 전략까지 챙겨주십시오. 예, 일단 미국의 재정 절벽이라든지 재정 절벽 우려라든지 유럽의 경기 둔화 그리고 그리스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 뭐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진행형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의 지금 수준의 하락을 일으킬 만한 그렇게 충격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물론 아직 해결된 악재는 없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도
이제 점진적으로 다음 주에 들어서면서 진정 국면을 좀 보여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차츰 부유층 증세와 관련해서 민주당에 지금 힘이 실리고 있어서 타협에 대한 타결의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15일 유럽의 경우 10월 발표된 유로존 주요국의 3분기 GDP 발표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유로존 경제는 경기 침체를 피하지 못했지만 우려를 낳았던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유럽 쪽에 대한 우려도 좀 다소 좀 지나치다는 그런 판단이고요. 다음 주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미국의 쇼핑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의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여전히 IT 쪽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시장에서 실적이라든지 수급이 뒷받침되는 업종은 그 IT와 기존에 이제 상승을 주도로 했던 경기 방어주였었는데요.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 상당한 좀 레벨 자체가 지금 부담이 되는 상태까지 상당히 지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대한 실적의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IT 섹터 내에서도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상당폭 오른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하고 있는 종목군 중심의 대응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 자체는 기술적 반등 국면을 좀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재료 자체가 미국의 쇼핑 시즌에 대한 심리적 개선이 예상되는 만큼 IT 업종이라든지 미국 쇼핑 관련된 패션 업종이 상대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업종 중에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되는 종목들 중심의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기관의 러브콜을 좀 받은 경기 소비재 중에 하나인 자동차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지금 현재 가격 메리트를 발생을 시키고 있는 요인입니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자동차 미국에서의 이슈 등으로 인해서 상당폭 가격 메리트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금일도 이제 삼성전자가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동차 업종들에 대한 투자 매력을 좀 상당 부분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자동차 업종의 반등 역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IT와 패션 그리고 다음 주에 자동차도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인다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 김영일 연구원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요. 최근에 투시마카와 더불어 시장의 가장 큰 사실은 악재인 수급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수급이 왜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계속 가는지요?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기관 너무합니다. 하루 만에 이거를 코스닥을 1,000억 넘게 좀 천천히 팔아도 됐을 법한데요. 예,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 포트폴리오의 변화 자체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보고 상당히 좀 빠른 템포로 이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0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매도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좀 탄탄한 흐름들이 어느 정도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보다는 좀 양호한 흐름이고요. 일정 부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었다는 점을 오늘 조금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보다도 기관의 어떤 시장 중심 이동에 따른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대형주, 거래소 대형주 중에서 이제 IT군 들어 이전되는 이러한 흐름들이 과연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미지수고요. 다만 이제 기관들의 매도의 템포가 너무 좀 빠른 템포로 나타났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충격은 좀 상당히 좀 과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1,300억 가량의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도 1,130억 그리고 선물에서 2,300계약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역시 프로그램 매도까지도 외국인들 출회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이 장중 흐름을 좀 지켜볼 만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장 초반 무렵에서는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매도 기조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렇지만 장 초반 이후에 10시 이후부터는 이 코스닥 측면으로 해서는 일단 추가적인 매물이 나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매수에 가담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반면 선물에서는 기조적으로 계속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지수가 반등하는 데는 좀 실패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역시 프로그램 쪽도요 계속 매도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장 막판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일단 지수에 어떤 부담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기관들은 외국인들의 어떤 거래소 측면에서의 매도 부분을 상당히 좀 잘 받아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장 초반에서는 상당히 좀 많은 매도를 보였지만은 점진적으로 조금씩은 매도 물량을 좀 줄여나가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결국 이제 코스닥이 오후로 접어들면서 낙폭은 어느 정도 줄어들고요. 지수 쪽에 낙폭은 있지만 어떤 종목들 측면으로서는 어느 정도 하락이 이제 제한되는 일련의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막판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온 점은 오늘 하루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업종별 동향을 본다면요, 오늘 그 기관들과 외국인의 흐름들은요 굉장히 좀 간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기관의 입장에서는요, 운송 장비 업종, 자동차죠, 기아차, 현대차 등의 업종과 그리고 화학 업종에서 상당히 좀 많은 매수를 보였고요. 반면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오늘 SK 하이닉스 등의 종목에 상당 부분 매도가 많이 나왔고, 화학 부분도 역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많이 한 점. 이 두 업종의 같은 경우에는 화학과 전기전자에서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충돌이 발생했다. 반면 운송장비 업종에 대해서는 오늘 투신과 연기금의 집중적인 러브콜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투신하고 연기금이 나란히 아주 오래간만에 1,000대 정도 순매수가 들어온 날이네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수급에서 오늘 특징주를 자연스럽게 도출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가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선전을 했는데, 기관이 제일 많이 산 게 오늘 기아차,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것이 SK 하이닉스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매매 패턴에서 정반대적 패턴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 기아차를 7만 원대에서 급작스럽게 한 5만 5천 원대까지 이 가격에 강력한 매도를 했던 집단이 또 이제 기관인데요. 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반등이 나오는 자리, 결국 기관의 포트폴리오에서 자동차를 다 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 내에서 자동차 비중이 너무 낮아졌다는 데 대해서 추가적인 포트폴리오 재정립을 위해서 매수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기관들이 한쪽의 기관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이 동시에 현 타이밍은 일단 포트폴리오를 일단 장기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구성할 수 있을 만한 가격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접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4, 5천 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으로는요, 셀트리온을 또 이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코스닥의 어떤 지수가 급락하는 흐름들 속에서 오늘 2.5% 가량 상승하면서 일단 마감이 되었거든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 DSK 창구를 통해서 한 15만 주 정도 들어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심리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디딤돌이 자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과거에는 셀트리온이었고요. 그렇지만 셀트리온이 계속적으로 좀 위축된 상황에서 파라다이스가 이 코스닥 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다가 그다음에 SM과 그리고 모바일 게임 등이 또 차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파라다이스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게임, 엔터테인먼트가 어느 정도 주춤하는 사이에서 다시금 본연의 영업이익이 가장 많은 셀트리온 쪽으로의 접근이 시작된 하루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특징주로 일단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SK 브로드밴드를 또 특징주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통신업계의 어떤 통신주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 굉장히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강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케이블 TV가 종료가 되고 IPTV 시대로 들어갈 때 이 SK 브로드밴드의 이 실적의 회복세가 상당히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쪽의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시장의 어떤 외측 충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일 수 있는 내수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안정화를 위한 어떤 매수세도 상당히 좀 많이 유입되면서 오늘 6.7% 강한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한가 종목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종목도 특징주로 저희가 소개를 받아보았습니다. 앞선 수급 분석까지 감사합니다.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많은 투자자들의 눈은 워싱턴으로 쏠릴 것 같습니다. 재정 절벽 논의가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 대비책을 지금부터 미리 짜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볼 텐데요. R&B 인베스트먼트 조준성 이사님, 그리고 대신증권 상암 DMC 지점 이호선 대리님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참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오늘 밤에 한 가닥 희망을 걸어보면서 월요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해답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렉트 전략 월요일 주식 사도 됩니까? 어떤 종목을 살까요? 그리고 종목 선정법은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 드렸더니 조준성 이사님은 지금부터는 저점 분할 매수해도 된다라고 하셨고, 이호선 대리님은 주도주가 뭔지 파악한 다음에 사야 된다, 덥석 사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조 이사님은 정배열, 일단 기술적으로 이유를 좀 두셨고요. 선두그룹 가운데 그것도 눌림목공략, 쉽지 않네요. 이호선 대리님은 내년도 실적이 좋아지는 성장주이고 기관이 사는 종목의 교집합이라 된다라고 하시면서 LGU 플러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조 이사님은 코덱스 레버리지, 지난주와 동일한 종목이네요. 자, 두 분 다 공통된 부분은 사야 되지만 굉장히 잘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조 이사님부터. 사실 지난주에 이제 곧 코스피가 한 1850 정도 들어갈 것 같다. 뉴욕 증시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찮다 하셨는데 그렇게 됐어요. 일단은 뭐 기다린 가격대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기다린 가격대 들어왔고, 뭐 계속해서 뭐 지난달, 지지난달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런 포인트까지 오는데 이제 과정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정 절벽은 이제 소비에 관계되고, 소비 같은 경우는 경기, 그거 이제 경제 성장률 관련해가지고 다우지수가 이제 13,600에서 지금 이제 12,000대까지 내려왔는데,
일단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우지수가 13,600에서 1,000포인트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현대차 보시게 되면은 20만 원 살짝 깨지고 나서 반등이 강하게 들어왔죠. 그때 현대차 20만 원 깨질 때 겁도 많이 나고 그냥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 구간 지나고 나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나오면서 이제 힘을 좀 내고 있는데 종합주가지수 약간 좀 그런 느낌이다. 제가 이제 촉이라든지 어떤 그 감을 좀 지수 때 어떤 흐름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틀리지가 않아요. 자, 네. 지난주에도 뭐 공화당, 뭐 민주당 뭐 합의 과정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그 야권 합의처럼 힘들 것 같다 얘기하는데 이번 주에 야권이 터졌습니다. 뭐 생각도 안 했는데 네. 일단 그런 촉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런 촉을 이제 제 오랜 경험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1860선, 1850선 이하는 이제 현대차 이제 20만 원 구간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깨지면은 이게 20만 원 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빠지는 구간은 20만 원 이상에서 판다 생각하셔가지고 저점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고 대신에 반등 구간에 있어가지고 좀 봐야겠지만 저점이 어느 정도에서 형성될지 봐야 되고 현재 이제 종합주가 치게 되면 이제 1900선 언저리가 조금 이제 1880선에서 1920 사이가 약간 매물벽이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네. 대신에 이제 그러한 구간을 이제 처음 간 1차 구간을 이제 기다려왔고 이제 1차 구간을 이제 한번 노려보는 구간이 이제 다음 주부터 특히 이제 어제부터 이제 1860이 깨지면서 들어왔죠. 네. 이제 기다린 구간이 들어왔고 다음 주부터 이제 기대 구간이 들어갔는데 일단 오늘 뭐 내일 새벽에도 이제 미국에 있어가지고 그동안은 이제 우려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협상이 들어간다 밀당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선 회복이 바로 될지 아니면은 시간이 좀 걸릴지 오고 있어가지고는 약간 좀 바로바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약간 여유 있게 생각하시되 1860 이하는 저점 분할 매수 구간이다. 대신에 바로 갈지 좀 늦으면서 지그재그가 좀 올라갈지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정리를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이 확실히 사야 될 구간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호선 대리님은요. 주도주를 파악한 다음에 사야 된다라고 해 주셨는데 네, 주도주가 이쪽인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쑥 빠져가지고 개인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네, 일단은 기존의 주도주가 일단 변경 여부가 있을 것 같은데요. 3거래일 동안의 기간의 그 코스닥의 집중 매도를 한번 보시면은 그 수요일부터 토요일에는 420억 가량, 어제는 370억 가량, 오늘은 한 1,100억 가량 그 순매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면 기존 모든 주도들이 약간 꺾이면서 새로운 주도주를 기다리는 모습이 네.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기간 로스컷 물량도 같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적으로 전에 있던 주도주가 한번 바뀐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 종합지수를 한번 확인해 본 결과 그 어제 도지 모습이 그러니까 열십자 모양이 나왔었는데 오늘 열십자 모양에서 오히려 내려갔거든요. 네. 아직까지 조정이 끝났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런 모습이 좀 다져지면서 주도주 특히 기관에서 매수가 나오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새로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쪽에 따라서 매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도주가 이제 최근에 이쪽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뭔가 다른 쪽으로 바뀔 것 같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오늘 혹시 모습에서 그런 힌트를 좀 이쪽이 주도주가 되지 않겠느냐 힌트 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오늘보다는 월요일까지 모습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기존의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조금 많이 이제 오늘 로스컷 물량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엔터주, 게임주들이 최근에 좀 급락을 많이 했고요. 뭐 오늘은 자동차주가 올라가는 등 좀 평소랑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향후 지속이 될지 안 될지는 기간 매수를 다음 주에도 월요일, 화요일 통해서 걸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외국인이 그 2,300계약 정도, 23,000 계약 정도 이제 이번에 12월에 지금 선물 매도 포지션을 쌓아놨는데 네. 수급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12월에 쿼트러플 위칭데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물 청산이 있을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아직 관망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주도주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수급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조준성 이사님은 그러면 어떤 종목 가운데 사야 됩니까? 이 정도 한 1860 정도는 살 때가 맞긴 맞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종목을 자 기준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죠.
일단은 제가 누누이 뒤에서 꼭 종목들 공략하면서 눌림목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학습 효과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실제로 해보니까 수익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뭐 현대차도 그렇고.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적용을 하는데 지수하고 종목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LG전자가 오늘까지 갖고 있는 게 돈 낳는 거죠. LG디스플레이 좀 빠졌지만 오늘까지 갖고 있는 게 낫고 지수로 치게 되면 이미 쳤어야 되는데 요 종목들은 계속 갖고 있는 게 낫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앞에는 지수상으로 말씀드린 거고 종목은 차별하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무시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일단은 코스피 선두그룹이 있습니다. 표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일단 시간 관계에서 제가 많이 말씀 못 드리는데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정지화면 하셔가지고 종목도 한번 꾸준히 한번 보셔가지고 이 차트들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제 스카이라이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스카이라이프 시가총액 1조 4천억짜리입니다. 작은 거 아닙니다. 이런 종목은 35,000원 찍고 지금 3만원 부근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34,000원과 3만원 사이에서 뭐 종고점이라든지 아니면 반등이 들어가는데 제일기획 뭐 이렇게 이번 주에 또 제일기획 반등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2만원 찍고 나서 이런 게임도 가능하다는 거. 이게 뭐 계속해서 뭐 LG 디스플레이 얼마나 갈까, LG전 얼마나 갈까 그런 고민보다 요건 확실하게 고점과 저점이 나름대로 받쳐주는 거죠. 이게 요 게임을 선두그룹에서 하는 거죠. 선두그룹이기 때문에. 선두그룹이기 때문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진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요거는 5,800억짜리입니다. 5,800억짜리인데 오늘 2만원 찍고 2만 1,300 종가 나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23,000원에서 2만원 박스권 19,000원 저점이 있는 거죠. 이런 기준 안에서 5% 떼기 한다든지 뭐 7% 떼기 한다든지 매매가 가는 정도. 왜냐하면 선두그룹이기 때문에. 두 번째 종목에 있어가지고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코스닥 선두그룹이 있는데 최근 모빌리언스 좀 많이 빠졌죠. 모빌리언스, 게임빌, 뭐 파라다이스, 하나투,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은 이제 코스닥 선두그룹인데 제가 솔브레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솔브레인 보면은 코스닥 시장 지수를 이겨내고 있죠. 네, 바닥에서 2배 났네요. 네, 바닥 2배 나는데 선두그룹이죠. 시가총액 7,900억짜리입니다. 큰 선들이죠. 5만원에서 4만 5천원. 이게 박살이 나더라도 이런 게 이제 코스닥 휩쓸려가지고 다음 주 4만 5천 들어오게 되면은 버티고 다시 5만원 이상 막 가려고 하는 놈들이 이런 것들이란 거. 그 다음에 단기바닥 형성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멜파스, 삼성엔지니어 최근에 뭐 지금 삼성엔지니어 13원에 계속 잘 버티는 거죠.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버틸 때 이제 이런 게 이제 저점이 형성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바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 한국항공우주를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일찍 두드러 맞아가지고 3, 4, 5, 6개월 계속 버티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튀게 되면은 3만원 이상 갈 수 있는 종목들. 요거 같은 경우는 2만 5천과 3만 원 사이 크게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런 종목들이 바닥을 다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유심히 이제 보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한번 우리가 이제 연구해 볼 그 업종 세터인데 실적 테마주로 해가지고 테마주 제가 아무 때나 얘기 말씀 안 드렸는데 플렉스컴이라든지 BH,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킷, 이라이콘 보시게 되면은 태블릿 PC 쪽에 있습니다. 특히 플렉스컴을 한번 예를 말씀드리면은 플렉스컴이 최근에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죠. 근데 시가총액 2천억짜리가 올해 예상 순이익 한 300억이 넘어갑니다. 퍼러 기준에 지금 현재가로 하더라도 10밖에 안 됩니다. 저점 대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근데 월봉을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하죠. 앞에 옛날에 7만원짜리였습니다. 그럼 이걸 다루는 손에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꾸준히 가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이런 쪽은 좀 다릅니다. 코스닥 지수로 휩쓸려 내려가는 쪽이 있고 나름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쪽은 이제 3개월, 6개월 코스로 해가지고 애플컴퓨터라든지 삼성전자 특히 소비에 있어가지고 핸드폰 같은 경우는 필수고 그 다음에 태블릿 PC가 이제 삼성전자를 해가 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부품을 조달하는데 실적이 한 해 벌어들인 수익이 시가총액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싸다는 거죠. 주가가 올라온 것보다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이 벌어갈 걸 체크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타고 가는 쪽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실적 테마 업적은 이렇게 잡아가지고 꾸준히 이용가고 뭐 기업 방문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선두그룹에 있어가지고 눌림목에 있어서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들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정지하면 시켜가지고 종목들을 꾸준히 이제 주말에 한번 차분히 한번 봐보십시오. 어떻게 형성되고 시가총이 어떤 거고 왜 이렇게 안 망가지고 하는데 지수를 이겨내는가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더 되돌림 들어간다는 거를 이제 공부하시면서 앞으로 다음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유지되니까
그걸 한번 잘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약간 밀리는 거는 되반등 노리고 코스피든 코스닥에는 들어갈 수 있고 미리 빠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잘 안 빠지는 종목 가운데도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종목까지 감사합니다. 이호선 대리님은요, 실적의 성장성이 받쳐주면서 기관이 샀다가도 네. 팔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이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주도들을 찾는다는 말씀인데요. 엔터주랑 게임주랑 약간의 지금 기관 투자가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좀 급락한 모습이 나왔고요. 네. 이번에 IT랑 통신주는 그래도 기관이 충분히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향후 주도주로서 가능한 충분한 매수세를 보였기 때문에 유망 종목을 좀 뽑아보았고요. IT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좀 2013년에 많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기초적으로 휴대폰 부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기관 매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기관 매수 중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관 매수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IT 실적이 잘 나오고 그다음에 실적이 잘 나오면서 기관 매수들을 종목을 좀 뽑아보자면은 한 5주째 제가 추천드렸던 LG 디스플레이 뭐 계속 지금 8분기만 흑자 전환하고 있고 이번에 좀 실적이 굉장히 나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세코닉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스마트 기기 확대 최대 수혜주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수혜주인데 자사주 최근에 매각과 그다음에 은행 차입을 통해서 설비 확대를 했는데 2013년에 아무래도 매출이 대폭 호전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동년 대비해서 한 100% 정도 증가한 505억 정도, 영업이익은 거의 한 4배 이상 증가한 73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좀 수급이 확실한 종목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태블릿 PC가 최근에 괜찮기 때문에 S맥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터치패널 물량이 일단 실모델에 출시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만 2배 정도 증가할 것 같고요.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분기에서 20% 정도 증가한 가격,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40% 정도 증가해서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조금 양호한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휴맥스인데요. 이게 이제 디지털 TV로 다 전환되면서 최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셋톱박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국내 1위인데 일단은 조금 놀랄만한 모습이 현재 매출 비중이 우리나라가 아닌 그 수출 비중이 95%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방송이 전환될 경우에는 휴맥스가 조금 성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미 미국과 일본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완료된 그 디지털 방송으로 완료된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조금 12월까지는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실적이 돼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실적이 되고 향후 실적이 되고 기관이 사는 종목 가운데 또 종목을 한 4-5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기관이 샀다가 지금 굉장히 급하게 파는 엔터주, 게임주를 처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떡하니? 기관은 떠났고 네. 실적 대비 주가는 많이 갔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리를 찾는 거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도 반등이 안 나올 경우, 또 지수가 반등이 안 나올 경우에는 솔직히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SM부터 실적이 뭐 굉장히 안 나왔기 때문에 여파가 다른 엔터주에도 파급이 됐고 게임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만약에 기관에서 새롭게 물량을 닫는다면은 오래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움직이는 종목을 잡으시는 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는 게 지금은 수익도 낮고 그다음에 손해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쪽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반등이 안 나오면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기관도 떠났는데 우리 조 이사님도 생각이 같으세요?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제가 거품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피부로 이제 대형주까지 이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M 같은 게 가장 문제죠. SM이 돌아서야지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약간 좀 돌았을 것 같은데 SM 같은 경우는 YG 엔터테인먼트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긴 거죠. 뭐 실적이 뭐 200억 잡았는데 100억 떨어져가 이 난리 치는 게 아니라 네. 그 싸이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 6만 원짜리가 10만 원까지 날려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그냥 황당한 게임 한다고. 네. 그러면 다시 싸이 전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빌보드 2등 수준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처음 초창기에.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SM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가지고 4만 원짜리가 이제 싸이 전 효과 나오는 이제 그 가격대 나름대로 기업으로 해가지고 기대감 반, 뭐 실망감 이렇게 우려감 하면서 하다가 네. 투기 세력 들어오기 전까지 4만 원인데 4만 원 지지점 보면서 이제 코스닥이 어느새 이제 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또 하한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네.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그리고 국민연금도 손대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 들어가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저가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반등 보면서 이제 좀
내리꽂고 이제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서 체크하면서 이제 좀 매매하시는 게 좀 낫잖아요. 지금 뭐 던지기가 늦었고 네. 늦은 주식은 좀 기다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성장주입니다. 길게 가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네,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얘기해 주셨는데 결론만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SM은 4만 원대 지지 여부를 좀 잘 보시고 전체 코스닥과도 연동성이 크니까 코스닥 시장과도 조금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조이사님께 그럼 곧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뭘 살까요? 레버리지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이제 어제에서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주에서 이제 이번 주 해가지고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하게 책임지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끌고 갑니다. 대신에 네. 코덱스 레버리지가 뭐 이번 주 초에 들어와가지고 반등 끝났으면은 제가 뭐 앞에 말씀 스카이라이프라든지 일진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솔브레인 이런 종 하나 찍어가지고 계속 5주차 연습 뭐 해왔던 대로 그냥 패트리어트 게임을 했을 건데 일단 종목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하는 거고 일단은 그거 생각해 보시죠. 일단은 앞에 스카이라이프라든지 코덱스 레버리지 1860 이하로 사자는 말씀은 아래 또 내려가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점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800까지 열어놔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폭이 큰 장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헤드앤숄더 다우지수 말씀드릴 때 헤드앤숄더의 오른쪽에 변형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요 뭐 추가 하락도 기대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빠지는 거는 먹는다 생각하십시오. 하다못해 1800 빠지는 걸 더 기대하시는 것도 코덱스 레버리지만 기준해가지고는 1800 빠지는 걸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은 1860 본전 오더라도 물량은 더 늘어나면서 때린 가격은 더 부담이 없습니다. 평단가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물량은 더 늘어나고. 근데 1860에서 1900 가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긴 갈 것 같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싸리 빠져가지고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 넉비공 튀듯이 그냥 튀고 오는 게 낫죠. 대신에 가격으로 치게 되면은 64포인트 빠지면은 종합주까지 64포인트 빠지면 이제 1800 깨집니다. 그러면 지수상으로 해서 4%가 빠집니다. 그럼 다우 같은 경우도 많이 빠지는 건데 아주 이제 놀라는 거죠. 근데 4% 정도 하게 되면은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에 해가지고 8%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00원까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략을 일단 우리가 11,000원부터 들어갔는데 AS 같이 들어갑니다. 11,000원부터 10,000원, 100원대는 그냥 편하게 100원대를 그냥 구간별로 이렇게 사 들어간다. 그리고 산만큼 사다가 튀어 올라가면은 그냥 그 정도 만족하고 대신에 그게 있습니다. 저점 찍고 나가지고 뭐 예를 들어 저점 찍고 나서 한 7% 정도 올라갔을 때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11,550원이 안 가더라도 저점 찍은 데 7% 이상 반등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약간 조금 또 이익 실현 구간에 또 네네. 단기적 들어간다는 거. 융통성을. 그거 예. 대신에 손절매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20만 원 손절매 하는 거 똑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래 구간은 뭐 계속 매수 구간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와 연동되는 레버리지를 또 한 번 AS 겸 재추천을 해주셨습니다. 11,000원에서 1,900원, 1,800원 깨질 때마다 반갑다 하고 더 사시면 평균 단가는 낮춰지고 비중은 더 커지기 때문에 코스피가 반등 시 더 큰 수익을 빠르게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한 7% 정도 수익 나면 가격대 상관없이 조금 파실 준비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호선 대리님은 LG U+ 통신주. 네. 최근 통신주가 굉장히 주가가 좋은데요. 오늘도 시장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이유가 일단은 실적이 좀 개선된다는 기대감이 좀 높은데요. LG U+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에 보조금이 좀 전체적으로 이제 착수 조사 착수로 인해서 마케팅 비용이 오히려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고요. 최근에 예전에 계열사 합병으로 인해서 그 무형 자산 상각이 있었는데 이번 4분기를 토대로 이제 내년부터는 회계적 이익이 이제 회계적 손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회계적 이익이 급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LTE폰 LG도 많이 이제 매수가 이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즉 이것이 그 기존에는 사실은 피처폰을 많이 이용하시던 LG 그 이용 고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이용하시면서 수익률이 극대화된다는 말씀인데요. 예상으로는 지금 만약에 그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이 지금처럼만 나온다면은 내년의 영업이익은 지금의 5배인 5,369억 정도가 좀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차트로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급을 조금 일단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측면을 보시면은 최근에 기간 매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제부터는 외인 매수도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거래소 시장에서는 좀 살아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이렇게 많은 기간 매수라든지 외국인 매수가 한번 들어오면은 꾸준히 이어지는 패턴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갖고 계신 손님들이나 그 다음에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는 제가 일부러 7,850원을 적어놨는데요. 오늘 7,800원의 종가를 맞이했기 때문에
즉 바로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이제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조금 매도가는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뭐 3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8,200원으로 조금 낮게 잡아봤고, 손절가는 일단 5일선이 이탈하게 되면은 약간의 21선 근방까지는 눌림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매도하셨다가 다시 잡는 전략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절가는 다소 타이트하네. 만약 걸리면 일단은 팔고 원칙대로 다시 팔고 다시 샀더라도 원칙을 좀 지켜주십시오. LG U+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5배나 늘어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아까 조준성 이사님의 레버리지는 AS를 들어봤고 이호선 대리님의 우전은 한 단. 빠르게 목표가에 돌아간 뒤에 곧바로 시세가 또 반납되는.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빠르게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는데요. 목표가에서 만약에 손절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조금 최근에 이런 전체적인 수급이 많이 붙고 그 다음에 타이트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고점에서 빠지셔도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21선이 앞으로도 한참이 남았습니다. 5,300원대가 21선이기 때문에 21선을 기다리셨다가 추가적으로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적으로 지금 주도주가 IT가 맞다면은 우전의 한 단도 IT, 특히 휴대폰의 부품주로 이제 각광을 받기 때문에 뭐 문제없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전은 한 단. 사실상 목표가는 왔는데요. 6,000원 이상에서 못 팔고 아직 들고 계신 분들은 21선이 올라올 겁니다. 그 21선 정도에서 추가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AS 감사합니다. 두 분이 다음 주 월요일장을 위해서 전략 주셨던 말씀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시장은 어려웠지만 다음 주 월요일장 희망을 보게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이상 오늘장 내일장 2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